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만나고 또 뵙겠습니다. 저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들을 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요. 방송 도중에 중요한 자료,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QR 인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긴본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거기에 따른 유망 종목, 히든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청자 참여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팍스경제TV의 시청자 게시판이나 노란톡방 그리고 너튜브를 통해서 주식과 파생상품 투자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여쭤보시면요. 저희가 TV 방송 중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채택되신 분께는 주식 투자 파생상품 교육 VOD를 USB에 담아서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일요일의 주인공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기대하시는 시간 온 것 같아요. 사실 네. 녹화 당일인 금요일 날 3월 10일에 저희는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연진이와 동은이가 돌아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 파트 2가 공개가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수혜 종목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네. 이 더글로리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쵸? 근데 이제 좀 내용이 슬프지만 슬프죠. 왜냐하면 학폭 때문에 그렇죠. 그 상처를 받고 그게 성인이 돼서도 상처가 있고 그게 사실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사회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뭔가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적 복수로 이걸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권선징악이긴 한데 사실 이 권선징악이라는 자체가 사실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이 좀 그 부분에 좀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요게 이제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너무 인기가 많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로 양념 조미료를 좀 더 친 건 뭐냐면 김은숙 작가님이랑 감독님이랑 이번에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파트 1은 장난이다. 파트 2가 파트 진짜다. 2는 진짜 완전 매운맛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까지도 얘기하니까 이 기대감이 한 요 정도 있어서 요 정도 좀 올라갔다가 이제는 이제 기대감 폭발인데 그쵸. 지금 오늘 제가 방송하고 있는 날이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인데 저희가 지금 이게 3시쯤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5시에 더글로리 지금 하는 거 지금 딱 이제 1시간 반 뒤면 오픈이에요. 아, 맞아요. 근데 물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많이 이제 이 부분을 좀 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관련주죠. 우리는 주식시장 얘기를 하는 거니까 관련주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김윤수 작가님이랑 이쪽이 이제 다 스튜디오 드래곤 쪽이라서 일단 기본적인 조건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일단은 관련주겠죠. 근데 이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좀 재밌습니다. 자, 이게 잘 안 움직여요. 되게 무거운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엄청 커요. 2조 4천억짜리예요. 2조 4천억짜리 스튜디오 드래곤. 그러니까 제작사가 2조 4천억 정도면은 거의 어마어마하게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탑이라고 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그다음 나머지 하나가 콘텐츠리 중앙인데 이 두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커요. 네. 관련 회사로는. 근데 콘텐츠리 중앙은 제일 제작 편수도 제일 많지만은 4천억대라는 걸 감안하면은 엄청난 거죠. 스튜디오 드래곤 시가총액 자체가.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의 모회사인 CJ ENM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1조 9천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CJ ENM이랑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무겁다. 일단 무거워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CJ ENM 일단 버리고 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보자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분봉을 보세요. 오늘 분봉을 보시면 살짝 계속 올리고 있어요. 네. 올리고 있죠, 또 지금. 올리고.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오픈 거의 돼가려고 하니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것도 재밌는데 콘텐츠리 중앙이
관련도 없거든요. 별로. 관련도 없는데 콘텐츠 중앙도 장 막판에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네요. 예, 더글로리에 대한 기대감이죠. 예, 장 막판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제를 깔자면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말자. 다만 이게 동시 공개해서 오픈됐는데 오픈된 상태에서 바로 글로벌 1일 지금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당연히 먼저 봐야 될 거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먼저 봤을 때는 우리가 일봉으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는 괜찮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네, 지금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왜냐하면 보시면 이제 1차로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완만하게 거쳐주고 이동평균선에서 전부 다 지지를 받고 원바닥, 투바닥까지 찍어준 상태예요. 그래서 쌍바닥을 찍고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신뢰도가 높다. 바닥을 잡은 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저 스튜디오 드래곤은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접근도 괜찮습니다. 콘텐츠리 중앙은 사실 우리가 콘텐츠리 중앙을 노란통 메시지 오픈제트방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네. 예, 그냥 3만 5천원대 팔았어야 되는데 팔아가지고 지금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매수가보다 지금 살짝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손실 중인데 콘텐츠리 중앙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콘텐츠리 중앙은 어떻게 해서든 영화관이 어떻게든 돼야 돼요. 영화관 쪽에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영화관이 잘 안 되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영화 관람 편수가 전 세계 1위였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영화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그쵸? 코로나 이후로 다 영화 잘 안 봐요. 집에서만 보지 않아요? 이게 넷플릭스 위력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표값이 비싸다. 그러니까 내가 영화관 가서 돈 내서 볼 바에는 그 돈 가지고 넷플릭스를 하나 차라리 끊겠다. 결제를 해서 계속해서 우려먹기 위해서 보는 거지. 차라리 그게 더 낫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영화관 표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맞아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좀 쉽지 않은 상태인데 저는 그래서 이쪽을 보기보다는 더글로리가 1위를 하게 되면 저는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제작사 IP 갖고 있는 이 IP 웹툰이나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예, 왜냐하면 그쪽이 이제 많이 쉬기도 했고 보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많이 가다가 지금 밀린 상태잖아요. 밀린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기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하지만 돌아 나올 때 보자라는 거고요. 돌아 나오는 과정이 한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니까 그 과정 이후에 한번 우리가 IP 관련주들 위주로 좀 보면 지적재산권 위주로 좀 보시면은 요즘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 뭐 쓰거나 아니면 웹툰으로 뭔가 원작이 있으면 그 원작을 가지고 재탕, 3탕, 3탕 뭐 해서 다 이제 그걸로 막 제작 작품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땐 그쪽을 좀 보는 게 좀 빠르다. 그 다음에 단기 트레이딩 할 거면은 배우 소속사를 봐야 돼요. 배우 소속사들을 봐야 되는데 배우 소속사가 특별히 상장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더글로리에서는. 더글로리에는 상장되어 있는 게 없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 기대작들을 조금 좀 정리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기대작은 어디에 있나요? 그 얘기를 다음에 이제 오늘 1시간 다 해야 되니까 지난번 제가 1월 초에 네, 동의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올해 나올 넷플릭스 유망한 그다음에 뭐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뭐 디즈니 플러스까지 제가 한번 싹 훑었잖아요. 네.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은데 저는 그걸 못 봤어요. 자료로 드릴게요, 제가. 오늘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리마인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더글로리 파트 2 우리가 수혜를 얻을 만한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쌍바닥을 찍고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웹툰 IP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위험하지만 돌아 나올 때를 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님께서는 노란 톡방 안에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가 조금 유망하게 볼 만한 콘텐츠 종목들 그리고 콘텐츠주들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모든 자료 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노란통 메신저에 올라온 질문들과 한 주간의 동향 확인해 봐야겠죠? 저희 방송은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은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주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슈 종목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과 히든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이 노란톡 메신저 주요 내용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제가 이 TV 방송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V 방송 이 방송을 보면서 나오는 종목들을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막 이 종목은 뭐 땡땡땡땡땡땡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은 제가 바로 올려드려요. 어떻게 올려드리냐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올려드려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TV 방송에서 히든 종목 로봇테마 감속기 관련 중 가장 최근 탄력이 좋은 종목이 SBB 테크입니다. 그리고 모회사는 KPF가 있습니다. 되게 친절하시네요. 그리고 TCP 글로벌이 있는데 가장 이슈는 그래도 SPG입니다. 라고 하면서 SPG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11시 50분이에요. 11시 50분. 밤 11시 50분이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3월 5일 일요일.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는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에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그냥 불이 났게 그냥 올리는 거거든요. 제가 올렸잖아요. SPG. 어떻게 됐을까요? 자, SPG. 따라란. 네. 사실 이 SPG라는 종목이 수요일까지 이대로 섰으면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할 뻔했어요. 못할 뻔했어요. 네. 오, 자, 수요일날 딱 있더니 갑자기 목요일날 장대항공이랑 거래량 그냥 터졌네요. 상한가를 찍었어요. 오. SPG가. 네. 제가 SPG를 갖고 왔던 내용은 뭐였냐면 로봇 감속기를 지난주에 얘기하면 로봇 관련주를 얘기하면서 로봇 네. 감속기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감속기 관련주 중에 안 간 종목이 있다. 그게 바로 SPG다. 그게 땡땡땡땡 해가지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SPG예요. SPG였고 그 다음에 SPG가 감속기 관련주 중에 유일하게 안 움직였기 때문에 요걸 한번 보시라고 얘기 드렸고 이 SPG가 월화수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목요일날 그냥 바로 그냥 상한가를 사버렸고 상한가 찍고 밀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추가로 더 올랐어요. 11%까지 오늘 추가 급등 했고 거기서 이제 오늘 좀 살짝 밀려서 4%에 끝났는데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월요일날 매수가로 따지면 18,900원으로 따지면은 지금 수익률은 약 한 30%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익이 날 수도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을 보시면은 같이 그러니까 안 보시면 일단 당연히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를 거고요.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오시면은 이 내용이 뭔지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만 있느냐? 너무 아니죠. 많은데 제가 이제 뭐 몇 개만 추렸어요. 너무 많은 거 얘기하면 이제 또 맨날 자랑만 한다 그래서. 네, 하나만 더 자, 해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추가로 더 얘기 드린 겁니다. 네. 이 배터리 교육, 제가 배터리 교육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에 맞아요.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 교육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고 제가 원통형 배터리가 대세다라고 하면서 지난주 얘기 드리면서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가 하필 이게 제가 뭐 의도한 바는 아니에요. 월요일 날 바로 그냥 삼성 SDI가 GM하고 합작 공장 설립한다고 바로 그냥 뉴스가 떠버렸어요. 네. 뉴스가 떠버려가지고 이날 바로 상시 EDP, 삼진 NLD, 상기 EV, 나인테크, TCC 스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정리를 해드렸는데 요게 월요일날 보시면 8시 51분입니다. 이날이. 자 보시면 월요일 3월 6일 월요일 써였잖아요. 월요일 3월 6일 월요일에 8시 51분이에요. 8시 51분인데 자 먼저 그냥 삼진 L&D를 한번 볼게요. 삼진 L&D는 월요일날 바로 그냥 쐈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보라고 하지 않았죠. 네, 저는 이 종목을 보라고 한 게 아니라 저는 TCC 스틸을 보라고 한 거예요. 자, TCC 스틸입니다. 자, 그냥 월요일날 간단하게 출발했어요. 한 종가에 4%로 마감했는데 화요일날 바로 또 다시 11%. 그 다음에 다시 4%. 그러더니 오늘 다시 또 8%에 마감. 기간 외국인 동시순매수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내용까지 다 자세히 드려요. 자, TCC 스틸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뭐가 이게 이제 니켈 도금 강판이라 그래가지고 원통형 배터리에 쓰이는 강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에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또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까지 다 보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제가 여기서 얘기 드렸던 종목이 2차 전지 관련주로 제가 두 종목을 얘기 드린다고 해서 두 종목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TCC 스틸이었고
일요일 날 얘기 드렸던 종목이 TC 스틸이었고 이 TC 스틸이 결국은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란통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고 충분히 여러분 같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노란통메시지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예요, 먼저. 오늘 또 히든 종목 많아요. 또 많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노란톡 메신저의 한 주간 동향 확인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수익률 너무 좋습니다. 말했다 하면 급등하고 계속해서 상한가도 찍었었는데요. 나도 이런 종목들 알아가고 싶다. 나도 이렇게 변동성 심한 시장 속에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약 3주 만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90발에 가까운 미사일과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각지에 대규모 공습을 벌여서 6명이 사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각 9일 새벽에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5시간 넘게 공습 사이렌이 이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극초음사 미사일 킨잘 6기를 포함한 미사일 81기 그리고 자폭 드론 8기를 발사했다고 밝히면서 이번은 매우 다양한 미사일을 섞었은 최초의 대규모 공격이었다. 이전까지 이런 공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황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황이 뭐 항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는 이제 좀 이 정도 되면 러시아가 포기할 한데 이렇게까지 죽어라 싸워야 되나 싶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사실 러시아가 여기서 이걸 차지한다 그래서 크게 이득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걸 차지한다고 해도 이 동부 돈바스 지역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요.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 오히려 욕만 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물론 러시아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디를 침공하거나 전쟁에서 패해서 실패하잖아요. 네. 그럼 그 정권은 무조건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는 건가요? 지금 이 전쟁이?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자기가 실패하면 자기가 아마 수청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푸틴이 계속 지금 끌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보시면은 왜냐하면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 때 괜히 참전 잘못해가지고 러시아 황제가 폐위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레닌이 바로 붉은혁명 일으켜가지고 바로 이제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거거든요. 그와 이제 비슷한 게 계속 반복이 됐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제 러시아 전황 상태는 뭐 이렇고요.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건 없는데 지금 바흐무트에서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아직도 바흐무트에서 뭐 러시아가 막 바흐무트를 점령했다고 한 지가 2주가 지났는데. 점령한 곳에 계속 싸우고는 있어요. 계속. 우크라이나가 추가 병력을 지원해서 지난주에 얘기 드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러시아는 바흐무트 함락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가 바흐무트 함락을 주장하고 있는데 영상은 뭐가 올라오냐면 우크라이나 특공대들이 러시아 참호를 격파하는 게 계속 나와요. 그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군은 이게 이제 저는 약간 이 전쟁이 약간 이런 형태라는 게 참 이제 좀 재밌는 상황인데 뭐 어떤 상황이냐면 우크라이나군은 그 영상 같은 거 보시면요. 우크라이나군 막 엄청나게 막 저돌적으로 막 치고 막 뛰어다녀요. 근데 러시아군은 딱 보자마자 다 항복해버려요. 그냥 다 손들고 다 보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명분 있는 전쟁하고 명분 없는 싸움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자, 러시아가 사실 바흐무트 함락을 주장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 군부가 지원을 제대로 안 해준다 그래서 와그너 그룹이 더 이상 자기들이 이 바흐무트 포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막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러시아 내부에서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와그너 그룹하고 러시아 군부하고 사이도 안 좋고 그 상황에서
와그너 그룹이 바흐무트 공을 가져갈까봐 러시아군이 또 지원도 안 해주고 약간 이런 상황. 그러니까 콩가루예요. 콩가루 한마디로. 러시아 지금 콩가루입니다. 그리고 자 7일날 좀 약간 좀 재밌는 얘기가 좀 보도되는데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한 건데 미 정보 당국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스트림이라고 이제 천연가스 관이 있거든요. 해저관이 있는데 이 해저관이 작년 9월에 폭파됐어요. 이게 폭파됐는데 이 폭파 배후로 러시아가 폭파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거 친 우크라이나가 폭파했다라고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이거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이거 노드스트림 억지로 파괴하고 유럽이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라는 약간의 이게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향후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이걸 폭파한 게 맞다고 나중에 밝혀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사라져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당연히 이 보도를 보고 러시아는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났죠. 봐라 우리가 언제 폭파했냐 이러면서 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또. 자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해 보복으로 러시아가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이건 이제 MC님께서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럼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 중국이 지표 둔화로 유가가 요즘에 제자리예요. 재미가 없어요 유가가. 그래서 지금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인데 관련주들 모두 관망하면 됩니다. 자 유가 관련주들 이제 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겨울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났으니까 수요도 많이 없어요.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 특히 유가는 지금 중국이 사실 리오프닝으로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와야 네. 이게 지금 유가가 좀 올라가는데 리오프닝 된 분위기가 좀 안 나오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하겠다 그랬었어요. 맞아요. UAE가. 오펙을 탈퇴하겠다? 오펙을 탈퇴하겠다는 건 사우디하고 같이 가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만에 근데 또 뒤집었어요. 또 하루 만에 갑자기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우리 그냥 왜 그런 거예요? 생각만 그렇게 해봤는데 왜냐면 이제 사우디가 자꾸 이제 미국하고 사실 이제 안 좋았다가 사우디가 네. 이제 겨우 관계가 조금 복원이 됐어요. 복원이 됐는데 사우디의 생각하고 아랍에미리트 생각하고 좀 달라요. 좀 다르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자원 의존도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사실 사우디처럼 이렇게 급하지 않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계속 감산을 어떻게 해서 가격을 좀 끌어올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파는 게 더 많이 파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는 그래서 서로 지금 입장이 좀 다르다. 보통은 이제 사우디가 맹주인데 사우디가 자꾸 이제 아랍에미리트 야 말 잘 들어 맨날 이랬다가 아랍에미리트가 괜히 이제 그런 거죠. 괜히 짱한테 한번 덤벼본 거예요. 한번 덤벼봤는데 왠지 세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우리 그냥 잠깐 생각은 해봤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뭐 이렇게 좀 다시 뒤집은 상태고요. 자 그다음에 곡물 농산물 관련주 역시 간망입니다. 간망이고요. 자 방산주인데 자 하나에로스페이스, LIG넥스, 한국항공우주 지속 보유한다고 제가 얘기 드렸고 지난주에 이제 얘기 드려서 제가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로 인텔리안테크를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근데 인텔리안테크 얘기 드렸는데 인텔리안테크를 얘기 드리고 오늘 여기서 좀 자랑 좀 하려고 그랬는데 목금에 밀려가지고 그냥 다시 원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왔으면 지금 사도 되나요? 당연하죠.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시 원점이에요. 다시 원점이라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하죠. 인텔리안테크가 인간적으로 이 인텔리안테크에서 하는 이 해상 안테나 같은 경우는요 네. 안 쓰는 데가 없어요. 다 모든 배는 다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점유율 1위기 때문에 전 세계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한국항공우주는 저희가 추가 매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태는 안 좋아요. 하나에로스페이스 빼고 LIG넥스 항공우주 정말 안 좋습니다. 상태 안 좋은데 방산주가 이대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다라는 거 어차피 올해 수주 계획은 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폴란드가 얼마나 좀 잘 생산하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폴란드가 어차피 유럽 생산 기지 거점을 할 거기 때문에 폴란드가 이제 역할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폴란드 상황을 좀 보자. 자, 그 다음에 네옴시티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튀르키예 재건 관련주 관망인데 저는 이 종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우디 네옴시티, 튀르키예 재건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만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걸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는 그때 S방송본부에서 그 한번 했잖아요. 그것이 네. 땡땡에서. 근데 네. 거기서
거기서 뭐라고 한 내용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구다 거의 이거 거의 뭐 글로벌 사기를 치고 있다 지금 사우디 빈살만 왕자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을 보자면 우크라이나하고 튀르키예 재원 관련주도 뭐가 문제냐면 이게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한번 보세요. 재원이 이거 다 유럽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유럽에서 재원을 만들어서 그 재원 가지고 재건을 하고 튀르키예도 재건을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할 건데 튀르키예는 지금 이제 재건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재원이 유럽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유럽에서 나온 재원을 과연 우리나라한테 줄까요? 유럽에 건설도 많은데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김칫국 많이 마시지 말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그 트레이딩만 하자는 거죠. 트레이딩 반드시 관점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제가 또 하나솔루션 CS인데 얘기를 한번 드렸으니까 네. 이건 자세히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지금 볼만하다 다시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 하나솔루션 거래 재개 시 급등 가능성인데 거래 재개가 3월 31일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고요. 자, 신재생 에너지 신규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리는데 저는 관련주 히든 종목을 어제 방송 보시면 이제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으니까 그 종목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만약 그 어제 방송 못 봤다 하시는 분은 오늘 제가 다시 한번 히든 종목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우리가 좀 볼만한 종목 바로 다시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전황뿐만 아니라 투자 아이디어까지 진행해 주셨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어제도 주셨지만 오늘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가 히든 종목 나간다고 했는데요. 히든 종목의 종목명, 매수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의 한파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칩스법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의 반도체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요. 이 반도체 한파 언제까지 지속될 거로 보시나요? 네, 자 먼저 반도체 한파를 이야기 전에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제가 이제 장중 한때 오만전자라고 했는데 오만전자가 됐어요 이제. 이제 오만전자 됐습니다. 자, 오만전자로 딱 이때 목요일까지만 해도 오만전자, 육만전자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그냥 완전히 오만전자 확정을 줬죠. 예, 확정을 줬고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오만전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잘 올라왔어요. 잘 올라왔다가 더 가기 힘들다. 왜 더 가기 힘드냐? 코스피 지수가 더 가야 돼요. 근데 코스피 지수가 더 가기에는 쉽지 않은 게 환율이 그때 갑자기 1,300원대까지 1,300원대까지 다시 치고 올라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환율 구조상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더 가기에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엔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가기 힘들다. 다만 이 추세는 유지하겠다라고 전 얘기해서 계속 이 추세를 유지할 거라고 봤는데 이게 이제 밀리는 이유가 최근에 요게 있습니다. 예, 요게 있습니다. 자, 미국 칩스법이라고 하는데 미 정부가 얘기하는 반도체 과학법이에요. 이게 반도체 과학법은 뭐냐면 반도체 하여튼 올인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반도체 올인을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을 왕따시켜서 올인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 목적이에요. 자, 근데 우리나라가 이걸 미국 칩스법에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같이 가면은 뭐가 문제냐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일단 칩스법의 반도체 과학법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 반도체 제조 및 시험 연구 개발을 투자한 기업한테는 390억 달러의 지원 그리고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25%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해주고 지원금도 주겠다. 대신 이 향후 10년간 중국이나 이런 네. 우려국들의 투자나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뒤에 독소장이 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인데 그거 포함해서 몇 가지 조금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매년 이거를 지원을 받게 되면 한번 네. 이 지원받는 기업들은 무조건 실적 전망치하고 재무 상태를 미 정부에 공개를 해야 돼요. 근데 공개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항상 공개가 왔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자세한 걸 원하는 거예요. 미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대충 이제 주주들한테나 줄 정도의 수준이면 괜찮은데 그 수준을 뛰어넘는 자료를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 법인세의 준조세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초과 이익 같은 경우는 배당을 해라라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에 한마디로 관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공산당인데 미국이 아닌데 이 정도면 미국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물론 지원해 주니까 돈 지원해 주니까 너네 말 좀 들어 뭐 이 내용으로 좀 볼 수 있겠지만
초과 배당을 초과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요구한다. 이 정도는 뭐 거의 뭐 저기 사회주의죠. 예. 뭐 공산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사회주의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인데 미국에서 이걸 했다는 거 제가 좀 재밌네요. 그리고 자 자사주 매입을 제한한다. 이것도 좀 문제예요.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고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트렌드가 계속 자사주를 소각하고 있고 매입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이 인센티브를 받으면 중국의 새로운 시설 그다음 추가 투자를 제한합니다. 이게 가드리엘 조항인데 가드리엘 조항이 요게 이제 결정적인 거죠. 이게 왜 결정적이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의 반도체를 41%나 수출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7.7%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미국이 반도체 가격법을 할 거면 이걸 할 거면요. 중국의 이 30%를 지들이 사주든가. 그렇네요. 지들이 근데 사주면 되잖아요. 그럼 뭐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하죠. 중국에 사줄 것도 아니면서. 사실 저도 중국에 파는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에 하나도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이제 이게 기업이니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려면 중국이 많이 사가는데 그쵸. 그럼 중국에 팔지 말라고 하면은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망하는 얘기예요 이거?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중국에 시안하고 수저우에 공장이 있고 SK하이닉스도 중국의 우신하고 충칭, 다롄에 우신이 이제 D램에 공장이 있고 후공정은 충칭에 있고요. 다롄은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는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 생산의 약 30% 담당합니다. 이 정도면요, 그 생산하지 말라고 하면 그 미국이 이제 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 중국에 이거 추가 투자하지 마. 생산한 거 지금 있는 것만 팔어. 추가로 생산 시설 투자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 반도체가 모자라요. 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약 30%를 담당하는 이게 안 들어가면요 전 세계 반도체에 약 20%가 안 들어가요. 그럼 그 20%를 누군가가 메꿔야 되는데 누가 메꿉니까? 생각해 보니까 3위인 이쪽은 다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네.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 3위가 어디입니까? 미국의 마이크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럼 자기네 마이크로 키우려고 하는 거죠. 빅픽처네요. 어떻게 보면 네. 미국에. 근데 마이크론이 키운다고 해서 이게 클 것 같습니까? 마이크론이 나노 공정은 한참 뒤져있는데 그거 지금 당장은 좀 좋겠죠. 당장은 좋겠는데 그거 못 팔아요. 미국이 짧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이걸 이제 잘 조율해야 되겠죠.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이런 미국 반도체 과학법 같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외교 담당관들이나 산업자원부 이런 데서 가서 미국한테 야야야 인간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라. 너 같으면 공장 이렇게 지어놓고 이게 60조 원짜리들 여기다 지어놓고 우리가 당장 여기 추가 투자 못하면 되겠냐? 인간적으로 좀 요구하고 대신 너네 뭐 좀 들어줄게. 너네 원하는 거 뭐야? 하면서 서로 조율을 하는 건데 이번에 저는 이 좋은 카드 하나가 날아갔어요. 어떤 카드요? 미국은 뭘 원하냐? 결론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를 원해요. 북한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미국 민주당이 지금까지 정권 잡았는데 북한에 관심 가진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북한에 좀 관심 많이 가져요. 지난번 트럼프처럼. 별소리를 다 하면서. 근데 미국 민주당이 딱 정권 잡잖아요. 북한에 일도 관심 없어요. 중국한테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는 게 미국은 주 핵심이고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국 제조업은 해외에 있는 너네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지어. 이거예요. 자, 미국이 원하는 게 이거면 자, 미국이 원하는 요거 일본이 원하는 거 갑자기 일본이 왜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이 왜 나왔어요? 이제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자, 미국이 원하는 것 중에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미일 삼각동맹이 필요해요. 무조건. 근데 이게 한미일 삼각이 이미 동맹이에요. 맞아요. 동맹이에요. 근데 뭐가 아니냐? 군사동맹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군사동맹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10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천천지 원수인데. 그렇죠. 절대 안 되죠. 이게 천천지 원수인데 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군사동맹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원하는 건 뭐냐면 야 한국 너네 일본하고 좀 싸우지 마. 너네 둘이 좀 잘 친하게 좀 지내봐봐 좀. 근데 우리는 친하게 지낼 준비가 돼 있어요. 단 그거예요.
사과만 해라 이거야. 옛날에 너 나 때렸잖아. 나 학교 다닐 때, 너 학창 시절 때 일본 너 나 때렸잖아. 나 때렸으니까 거기서 사과만 해. 치료비는 뭐 굳이 달라고도 하진 않을게. 한번 사과만 해봐 일단. 근데 얘가 이제 학창 시절 때렸던 일본이 그러는 거죠. 기억이 안 나. 씨, 내가 언제 때렸어? 내가 우리가 언제 때렸어? 너가 와서 맞은 거 아니야? 그냥 나 이렇게 주먹 가고 있는데 너가 와서 맞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해결할 때 주요 키를 누가 갖고 있느냐? 이걸 한국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방향을 한국이 갖고 있어요. 그럼 한국이 갖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 주도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럼 이 주도권이 있을 때 이 주도권을 잘 활용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믹싱을 해가지고 잘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이거를 완전히 그냥 성급하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다 망했어요, 이거 지금. 자, 일본이 원하는 점 뭐냐? 일본은 전범 이미지 회피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한반도의 영향력을 갖고 싶어요. 왜냐? 일본이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곳이 자민당이죠. 자민당의 극우 보수 세력의 가장 원류가 뭐냐면 바로 딱 두 곳인데 조슈번이라는 곳이에요. 이 조슈번이 한국하고 되게 가까워요. 규슈에 있는. 이 조슈번에 나왔던 사람들 인물이 누구냐? 이토 히로부미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다 힘들게 했던 그 인간들이 전부 다 거기 모여 있어요. 그리고 아베 총리도 심지어 이 조슈번 소속이에요. 조슈번 규슈 쪽에. 근데 얘네가 현재 정권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네는 뭐 어떤 정신무장이 돼 있냐? 정한론이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은 무조건 한국을 밟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점령하고 나서 일본은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게 정한론의 시점이에요. 일본이 이 정한론이 이 조시번 애들이 전부 다 정한론주의자들이고 아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 영향력을 무조건 갖고 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북한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북한이 미사일 안 쏘고 좀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일본이 굳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고 싶어도 아니 조용한데 굳이 막 그거 무슨 일으키지 않고 있는데 일본이 갑자기 나 우리 한반도에 가고 싶어 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윗동네는 정말 안 도와줘요. 하여튼 이게 같은 민족인지도 궁금해 죽겠어요. 난 진짜 이럴 때 도와줘야 되는데 여튼간에 한반도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 하는데 그럼 이제 한국은 원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 솔직히 저 일본 친해지고 싶어요.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일본의 그 구구 애들만 빼고 나머지 다 친해지고 싶거든요. 근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게 먼저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피해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경제는 경제대로 중국과 미국에서 잘 진행하고 군사는 한미 군사 동맹을 우리나라는 강화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하죠. 북한이 저렇게 삽질하고 해대고 있는데 아니 북한이 저 미사일 쏠 돈으로 북한 자국 인민들 밥이라도 줬으면은 얼마나 잘 먹고 잘 때 살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싶은 거는 북핵 때문에 뭐 당연히 그건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한 방에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지금 일본이 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일본은 미쯔비시나 신일본제철 같은 경우가 전범기업이에요. 저는 건물 가다가도요 미쯔비시에서 만든 엘리베이터가 딱 있잖아요. 저 거기 계단으로 가요. 오, 애국자시네요. 저는 그 생각이 항상 그래요. 이런 전범기업들을 절대 살려주면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이 돈을 내줘야 돼요. 오늘 미쯔비시가 10조 원 뭐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그 100분의 1이면 강제징용 피해자 다 배상할 수 있는데 그 10조 원 투자하면서 그 100분의 1도 못 내요. 일단 자 여튼간에 그럼 우리나라가 그럼 어떤 해결점이 있었냐면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좀 약간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단 전범기업이 일단은 사과를 먼저 해야죠. 당연히 사과는 해야죠. 당연히 그 사과 인정하는 거 인정은 해야죠.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미쯔비시나 신일본제철이나 이런 데서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 사과를 하면은 돈까지 달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일본도 자존심이 상하죠. 우리가 다 양보했지 않냐. 그러면 이제 서로 외교는 주고받고 하는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51대 49의 묘미가 외교인데.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그러면 너네 일본이 옛날에 처간으로 빌려준 돈을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 포스코 홀딩스나 뭐 이런 회사들이 다 맞아요. 일본에서 준 돈으로 사실 만든 거 맞거든요. 그럼 여기서 조금씩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 너네 돈
니네가 내주면 제일 좋은데 니네가 하도 새가슴에 쫌쫌한 애들이니 그냥 우리가 낼게. 우리가 좀 대신 사과는 해라. 그러면 이게 일본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렇잖아요. 일본 뭐 국가 차원에서 뭔가 인정한 건 아니니까. 일본 기업들이 사기업이 인정한 거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근데 그러면은 한국하고 일본이 친해진 대신 한국은 쪼르르 미국한테 가서 야 우리 이번에 일본하고 이렇게 친해질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묶지 마. 라고 하는 카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 다 양보했어요. 우리나라가. 양보하고 우리나라가 혼자 발표했어요. 그럼 일본은 지금 이제 와서 일본이 이걸 호응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합의문 자체도 없어요. 일본하고. 합의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일본은 그래 한국 너 혼자 열심히 발표해. 우리는 우리 맘대로 할게 란 말이에요. 그런 이거를 다 조율이 된 상태에서 발표를 해야지 이거를 미리 던져버리니 당연히 일본하고 미국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너 혼자 열심히 너네가 그러니까 이거의 외교는 서로 약속을 정하고 서로 맞춰놓고 뭔가를 해야죠. 하나도 안 맞춰놓고 우리나라 혼자 이거 얘기하고 딱 이거 얘기하는데 저는 속내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했는지. 급하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발표하는 날 이거 발표하고 하루 이틀 뒤에 뭐가 있었냐? 바로 미국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했어요. 한미 정상회담 하려고. 한미 정상회담 해서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를 우리나라가 원하고 있다는 걸 다 보여줘 놓고 미국한테 가서 야 우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봐줘 그러면 미국이 봐주겠습니까? 절대 안 봐주죠. 무슨 상관이야? 너네가 이미 여기까지 한다고 했잖아. 한다고 했으니까 너희가 여기까지 해.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할게라고 할 게밖에 안 된다고 이제는. 외교를 얼마나 못하면은 진짜 이렇게까지 외교 못하는 정권 처음 봤어요. 저는 진짜. 그래서 전 진짜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카드를 보유했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미국이 이제 더 그럴걸요. 야 그러면 한미일 군사동맹도 해 그냥. 군사동맹 하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생각해볼게. 여러분 한미일 군사동맹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는 순간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일본은 군대도 없는 자위대긴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 일본이 개입을 정당화시켜 버린단 말이야 이거를. 일본이 개입하면 일본이 우리나라 통일을 원하겠어요? 절대 안 원하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려고 했으면은 사실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순서에 맞춰서 다들 조율한 다음에 그걸 다 합의된 상태에서 다 같이 발표를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상태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건 뭐냐? 별로 관심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문제 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자 보시면은 그래서 이 사태가 딱 벌어지고 나서 차트를 보세요. 돈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월 1일 날 딱 발표하고 나서 주가 그렇네요. 삼성전자 무너지기 시작하고 네. 3월 1일 날 딱 그 3.1절 기념사 딱 들어보면 딱 이 사이즈 가려고 딱 각 잡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저는 그 역대급 망언을 기념사에서 하셨더라고요. 대통령님께서. 근데 그거를 딱 이거 각 잡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죠. 폭락 밀리기 시작했고 밀리기 시작하면서 돈이 먼저 합니다. 이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절대 중국 공장 이거 구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나마 이 반도체 과학법을 우회하려면은 선단 공정하고 후공정밖에 없어요. 패키징 공정이 그나마 좀 중요하긴 한데 요즘 패키징 공정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 후공정에서 이 패키징 공정 쪽이랑 선단 공정 쪽만 그나마 이 반도체 가격법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을 좀 보자. 볼 거면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이 관련주는요. 제가 노란통메시 조스펀치 채팅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한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더 자세한 이야기, 반도체 관련돼서 더 자세하고 추가적인 코멘트 듣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하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정에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2차 전지 배터리 규격과 관련한
규격과 관련한 교육과 함께 2차 전지의 향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 기회일까요? 네, 2차 전지 매수 기회라는 거는 저는 아직도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는 2차 전지는 여러분 밀리면은 그러니까 너무 단기 투자를 원하시면은 주가가 상승할 때 추격하지 마시고 밀렸을 때 이제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씩 튀어오를 때 매도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정리하면 되고. 담아가야 될 시점이라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 모아가야죠. 자,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했던 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화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제가 2차 전지가 무엇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전지 4대 소재가 어떤지, 그다음 배터리 작용 원리, 그다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림 설명을 해드렸고, 양극재, 그다음에 양극재 원소교들 이렇게 정리해주고, 양극재로 인해서 3원계 배터리와 LFP 배터리로 나뉘는데 각자의 특징, 그리고 3원계 배터리에도 NCM 배터리, NCA 배터리가 있는데 요거의 특징, 그다음에 LF 배터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좀 얘기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배터리 규격별로 좀 분류해보자.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이 있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원래 파우치형이 상당히 잘했었어요. 파우치형이 상당히 잘했는데 파우치형이 뭐가 문제냐면 이 내부 이게 되게 효율적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주행거리가 길어지거든요. 파우치 배터리를 쓰게 되면. 근데 케이스가 단단하지가 않아가지고 사고가 나면 화재의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 잘 안 쓰게 됐어요. 파우치형을.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파우치형이 주 전문이었는데 파우치형이었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뭘로 급격하게 갈아타고 있냐? 원통형 배터리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물론 원통형 배터리는 어디가 많이 쓰면 테슬라가 많이 써요. 테슬라가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원통형 배터리가 사실 원통형 배터리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실 텐데 건전지 AA 건전지 AAA 건전지 조그만한 거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그걸 좀 크게 늘리면 그게 원통형 배터리예요. 그게 충전이 되면은 그냥 만들기도 쉽고 구역화하기 좀 쉬워요, 이게. 근데 요거를 여러 개를 쭉 깔아버리면은 이게 전체 양으로 승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있어서 이 원통형 배터리가 대세입니다. 그리고 각형 배터리는 뭐냐? 항상 제가 이 각형 배터리는 이게 유행이 좀 지났어요. 철이 좀 지났죠. 왜냐면 무게가 무거워요. 각형 배터리는 일단 알루미늄으로 이걸 감싸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러면 무게 무거우면 당연히 멀리 못 가요. 그럼 각형 배터리는 누가 많이 하느냐? 항상 유행이 지나고 철 지나고 기술이 별로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거 어느 나라가 많이 합니까? 중국이 많이 해요. 중국이 많이 해요. 네. 왜냐면 중국이 쉽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 미래가 없다는 얘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LFP 배터리가 중국에서 만들기 제일 쉬우니까 이거 한다 그랬죠. 이거 미래가 없다고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근데 이 배터리에서 각형 배터리도 이거 중국이 많이 해요. 미래가 없어요, 중국은. 지금 열심히 막 폼 잡고 있으라고 해요. 어차피 중국은 몇십 년 지나면 그냥 바보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원통형 배터리는 원래 파나소닉이 일본의 파나소닉이 제일 잘 나갔는데 우리나라가 원통형 배터리로 전환한 뒤로 파나소닉이 급격하게 지금 빌리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원통형 배터리 3대장이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파나소닉 요 세 개가 지금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3대장인데 제가 봤을 때 파나소닉도 얼마 안 가서 곧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 LG 에너지솔루션 천하통일할 거예요. 삼성 SDI하고.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내용을 좀 자세히 또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그래서 뭘 봐야 된다 종목은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걸 제가 얘기 드리고 지난주 얘기 드렸던 게 TCC 스틸이 바로 이 원통형 그러니까요. 배터리 관련주였다. 제가 여러분 이 교육을 해 가면서요 나왔던 종목들이 다 급등했어요. 이 교육의 진도에 맞춰서 급등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2차 전지 공부하시는 2차 전지 매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방송을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왔다 갔다 해요. 이 정도면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도 또 다시 한번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자세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 중에서도 배터리 규격과 관련된 교육과 함께 2차 전지의 향후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나도 2차 전지의 모든 것에 대한 교육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요. 전문가님께서 자세한 자료 여러분께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